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변호사는 잠깐 인사만 하고 사라지고 대신 사무장이라는 분이 상담을 해주었다라던가, 그리고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랑만 소통하면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더라던가, 그리고 필요 이상의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현금 결제를 요구하던 적이 있으셨나요?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아마 사무장 펌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이 사무장 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왜 우리가 이런 곳을 조심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장 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간단히 말해서 사무장 펌은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주도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맡아서 처리하는 불법적인 형태의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를 말합니다. 이런 곳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의뢰인과의 초동 상담뿐만 아니라 이후 사건 진행에 대한 상담을 대부분 사무장이 진행하고, 두 번째,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재판을 위한 서면을 주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호사는 사무장이 작성해준 서면을 가지고 재판에만 참석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변호사들은 사무장이 사건을 연계해 주어 사건을 수임하게 되는 경우 이 수임료에 대한 일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로 사무장 펌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 수임의 이익을 나누는 것도 금지되어 있죠. 즉, 누군가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무장 펌을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정상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송 또는 분쟁으로 인해 변호사를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죠. 그런데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사건을 맡아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비전문가가 소송을 주도하다 보니 당연히 정상적인 소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서면을 작성하는 사람과 그 서면을 기반으로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사람이 달라지다 보니 어떤 쟁점을 강조해야 할지 또는 보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통상적인 사무장 펌은 정상적인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법인에 비해 수임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변호사가 받아야 할 비용에 더해서 사무장에게 추가적으로 줘야 할 인센티브까지 수임료에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비용 부담은 의뢰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변호사 비용은 서비스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내가 퍼스트 클래스를 타기 위한 비용을 지불했는데 이코노미 클래스의 서비스밖에 받지 못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로, 소송 진행 및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무장 펌은 사건의 수임 과정에서 사무장을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수임 당시에 의뢰인의 법률 상황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최악의 예시를 들자면 변호사가 정상적인 상담을 하였다면 사건의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이 상담을 주도해서 승소 가능성이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승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확률로 패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의뢰인은 사무장과 변호사에게 각각 왜 내 사건 패소했냐 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경우에 사무장은 이게 이길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변호사가 제대로 대응 못했으니까 난 책임 없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도 있고, 변호사도 이건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사무장이 일단 무리해서 수임을 해오니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변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무장, 변호사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비록 소송에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그 패소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변호사한테 물을 수는 없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사건 진행 전 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사건을 진행할지
아니면 진행하지 않을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와 비용마저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사무장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속해서 변호사 이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앞에서 내 사건에 대한 상담을 하는 사람이 변호사인지 아닌지 여부를 1차적으로 먼저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건 수임을 하기 전 다양한 변호사 사무실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무장펌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다른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사무실보다 비용이 높고 간혹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건에 따른 변호사 비용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 사건이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지 비교해 보신다면 어떤 변호사가 신뢰가 가는지 정상적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장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사무장펌으로 의심이 된다면 꼭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다음에 수임료도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의뢰인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꼭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